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군사학부 2학년 학생들 이번 주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교수님 있는 연구실에 지금 4월 29일인데 5월 2일 날 또 시험이 있고 또 9일에도 있고 또 23일 뭐 이렇게 시험이 있는데 5월 2일 시험 날 이제 교수님도 여러분들 그 응원하러 가겠지만 가서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또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그리고 집중을 해서 좀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문제를 잘 풀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일단 그런 시험이 있지만 그리고 이러닝 수업은 계속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 리더십 8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간이 꽤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 수업에 이제 조급해 하지 말고 수업도 물론 들어야 되지만 요번에 있을 시험 잘 준비해서 꼭 좋은 성적 거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물론 이 8주차 수업은 시험 이후에 듣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또 바라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 8주차 수업의 주제는 셀프 리더십입니다. 셀프 리더십. 자, 여러분들 내 스스로 나의 사진을 찍는 걸 뭐라 그러죠? 셀카라 그러죠. 셀카, 셀피, 셀카. 그리고 이기적인이라는 영어 단어가 셀피시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셀프라는 것은 나 스스로 나를 얘기하는 지칭하는 그런 영어죠. 셀프 리더십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가면서 이 셀프 리더십이 굉장히 각광받고 또 집중되고 있는 리더십의 어떤 하나의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리더십에는 지난 시간에도 계속 배웠지만 사람의 특성에 따른 특성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른 상황론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뭐 이 이외에도 많지만 인파워 리더십, 인파워먼트 리더십, 그 다음에 셀프 리더십, 그 다음에 슈퍼 리더십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셀프 리더십은 슈퍼 리더십과 동일한 개념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슈퍼 리더십으로 셀프 리더십을 이끌어낸다 이런 정의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셀프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정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셀프 리더십이란 내 스스로 목표를 만들고 나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이다. 내 스스로 여기 아까 영어 용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줬었죠. 내 스스로 리더십을 만들어 나간다. 내 스스로 목표를 만들고 내 스스로 나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 그리고 나만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떤 목표를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거를 수행하다 보면 내 부하들 또 나를 따라오는 그런 어떤 구성원들에게 이런 셀프 리더십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셀프 리더십은 네 가지의 아주 중요한 가치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건강의 중요성, 내가 건강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정서적 안정감, 마음의 평정심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가치, 그리고 영적 가치. 영적 가치라고 하니까 좀 어떤 종교적인 그런 냄새가 나는 거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영적 가치라는 것은 내 삶의 어떤 비전, 목적, 목표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가치가 균형 있고 또 조화롭게 되어야만 내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내 자신의 목표, 내 자신의 비전, 내 자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셀프 리더십의 네 가지 중요성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간단하게 이제 또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첫 번째 건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내 건강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세우고 내가 너무 몸이 아파서 누워 있으면 난 이번 달에 어떤 뭐 지리산을 한번 등반을 하겠다. 아니 뭐 무등산을 등반하겠다. 이런 목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바로 이 건강이 먼저 선행되어야지만 어떤 목표든 어떤 비전이든 제시할 수 있고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건강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정서적 안정감이 또 뒷받침되어야 된다. 마음이 평화롭고 마음의 어떤 그 불안함, 마음의 어떤 그 혼란 이런 것들이 없어야 나를 잡고 나의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정신적인 가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리더로서의 어떤 그 가치와 또 리더로서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 정신적인 가치 또한 중요하다. 그리고 삶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마지막 영적 가치가 또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 네 가지 가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가치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이 셀프 리더십이 덩달아서 발전하는 배경이 되게 됩니다. 자, 한번 보면 신체적인 가치는 무엇이냐? 갈수록 우리의 수명은 늘어납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죠. 갈수록 우리의 수명은 늘어나는데 그 늘어난 수명만큼 계속 아파서 누워서 지낸다면 어떤 그 내 스스로의 리더십은 물론이고 내 부하들 또 나를 따르는 그런 구성원들에게 목표나 비전 제시를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체적인 어떤 강건함, 신체적으로 아프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먼저 수반되어야 된다. 그래야 셀프 리더십이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의 어떤 신체적인 욕구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은 건강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건강해야지. 평소에는 잘 모르죠. 내가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몸이 아파 보고 내가 어떤 병에 걸려 보면 이 건강에 대한 욕구, 건강에 대한 그 희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절실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체적인 어떤 가치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체적인 가치가 나의 가치를 키우는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과 휴식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필요하고 또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신체적인 가치가 제일 첫 번째의 어떤 셀프 리더십의 발전 배경이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신적인 가치.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죠. 정신적인 가치라는 것이 무엇이냐.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런 것들이 바로 독서를 통해서 정신적인 수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정신적인 가치를 높이게 된다. 독서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죠. 그죠? 이렇게 독서를 통해서 정신적인 수양과 정신적인 가치를 높여 나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단순한 지식이 아닌 삶의 지혜를 얻는 가치를 이 정신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면서 얻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나와 내 부하들에게 나눠질 수 있는 지혜의 가치가 바로 이 또 정신적인 가치이다라는 것이죠. 부하들한테 어떤 셀프 리더십을 전파하고 또 교육시키려고 했을 때 야, 무조건 운동해. 운동해서 건강하면 무조건 다 할 수 있어. 이거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지죠. 근데 어떤 책에서 보니 인간이 성공할 수 있는 데에는 7가지 습관이 있더라.
뭐 이런 책에서 읽었던 독서를 하면서 깨달았던 이런 정신적인 가치 부분에 대한 내용을 부하들에게 설명을 해준다면, 부연 설명해 준다면 부하들이 조금 더 쉽게 이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 수긍하면서 따라올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바로 이 정신적인 가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정서적 가치. 정서적 가치라는 것은 뭐냐면 내 스스로의 어떤 마음의 안정, 그리고 내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내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 또 봉사하는 마음, 또 어디에 또 누군가에게 공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정서적인 가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윗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갖다 보면 자연스럽게 충성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아랫사람들에게도 밑 부하들에게도 그 부하들의 어떤 헌신이나 행동을 감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존중하게 되는 그런 정서적인 가치가 생깁니다. 또 봉사도 있죠. 내가 어딘가에서 육체적인 봉사든지 아니면 뭐 교육적인 봉사든지 이런 뭐 정서적인 봉사든지 이런 봉사를 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나에게 오는 만족감이 엄청나게 클 겁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은 여러분들을 데리고 또 봉사활동도 다니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봉사하는 마음을 또 가진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정서적인 큰 가치, 또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가 동반되어야 되고,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타인에게 사랑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웃음을 항상 보여주고, 그리고 진심으로 경청하는 그런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정서적인 가치가 증가될 것이고, 그리고 종국에는 셀프 리더십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배경적인 요소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적 가치. 삶의 목표, 뭐 목적, 희망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자신의 꿈을 설계를 하고 미래를 그림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와 비전을 내 스스로 제시를 하고 구체적인 미래를 그림을 그림으로써 구체화시키고, 만약에 이런 내 스스로가 좀 힘들다. 나는 뭘 해야 되지?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지? 미래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떤 비전과 목표를 제시해야 되지?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런 어떤 정신적 가치 부분에 있던 어떤 독서나 아니면은 뭐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존경하는 위인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행동을 했고 부하들에게는 어떤 셀프 리더십을 실현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뒤돌아보면서 한번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삶도 저런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저런 구체적인 미래를 그림 그려보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들겠죠. 그래서 존경하는 위인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이 영적 가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또 이런 나의 꿈을 그리고 또 미래를 그렸으면 이런 부분들도 부하들에게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너도 그림을 그려봐라. 너도 이런 꿈을 가지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한번 살아봐라 라고 스스로 깨닫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셀프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고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가치가 정신적 가치, 그리고 신체적 가치, 그리고 정서적 가치, 영적 가치, 이 네 가지의 가치가 바로 이 셀프 리더십을 발전하게 만든 그런 배경이 되는 것이고, 이 셀프 리더십이 발전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그 네 가지의 요소가 바로 이 네 가지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셀프 리더십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지, 전략이라고 하죠. 셀프 리더십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프 리더십의 전략을 보면 큰 틀을 행동 전략 그리고 인지 전략 아는 거죠. 인지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아는 것 인지 전략으로 나눠봤습니다. 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냐, 어떤 행동을 전략적으로 해야 되냐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자기 관찰. 자기 관찰은 자신이 바꾸고자 하는 행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관찰을 얘기합니다. 자기 관찰. 나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 내가 어떤 단점이 있을까? 내가 무엇이 잘못됐을까?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깨닫고 아는 것이 바로 자기 관찰이 되겠죠. 그리고 자기 설정 목표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일에 결과에 대한 목표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겠다. 내가 이제 멋진 부사관으로 임관을 했는데 나는 상사까지 달겠다. 원사까지 달겠다. 나는 여기서 장기 복무를 하겠다. 이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자기 설정 목표가 되겠죠. 그리고 단서에 의한 관리, 암시에 의한 관리라고 하는데 자신이 하고자 하는 행동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단서를 설치한다. 그리고 단서를 변경한다. 이런 것이죠. 쉽게 말하면 내가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기 암시를 주는 거죠. 나는 이 운동을 잘한다. 나는 운동하는 걸 좋아한다. 나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고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좀 밖이 좀 시끄러워서 소리가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암시를 하는 거죠. 단서를 바꾼다는 겁니다. 단서를. 나는 운동을 잘해. 나는 운동을 좋아해. 이런 것들. 그럼으로 인해서 행동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리허설은 무엇이냐. 리허설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작업 활동에 대한 신체적이며 정신적인 예행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사격을 한다. 부하들을 데리고 사격술 예비 훈련을 한다. 그러면 어떤 거를 어떻게 바꿔야 되지? 어떤 훈련을 먼저 시켜야 되지? 부하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하지? 이런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을 먼저 사전에 예행 연습한다. 이런 것을 바로 리허설이라고 하고, 자기 보상이라고 있는데, 자기 보상은 바람직한 행동을 완수했을 때 개인적으로 가치 있는 보상을 자기 자신에게 제공을 하는 것을 자기 보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야, 그래, 나 운동 열심히 했고, 내 목표를 세웠으니까, 가서 맛있는 식사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 또, 그래, 너 오늘 하루 임무를 잘 했으니까, 이런 거는 부하들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부하들에게도, 니네 오늘 잘했다. 내가, 소대장이 PX에 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자기 보상, 또 한 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은 자기 비판. 잘 했는지 못했는지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런 과정도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면 행동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행동 전략이라고 합니다. 인지 전략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보상과 건설적인 사고 유형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연적인 보상은 자신의 일에서 자연적 보상의 수준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생각을 변화하는 것. 그리고 건설적인 사고 유형은 건설적이고 효과적인 습관 또는 사고 유형을 확립하는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스스로 아는 것, 깨닫는 것이 바로 인지 전략이라고 했죠. 자연적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동하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일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보상의 수준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 내가 운동을 조금 하고 나니 살이 좀 빠지네. 근육이 붙네. 나중에 내가 정말 몸짱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자꾸 변화시키는 것들. 이런 것을 자연적 보상이라고 하고, 건설적 사고 유형은 뭔가 앞으로의 미래나 목표, 비전을 좋은 쪽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습관까지도, 또 내가 생각하는 방법까지도 바꾸는 것, 확립시키는 것이라 맞죠?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건설적인 사고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셀프 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고, 아까 서두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 셀프 리더십은 슈퍼 리더십에 기인해서 슈퍼 리더십으로 인해서 셀프 리더십이 발전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했었죠. 그럼 슈퍼 리더는 뭐냐? 슈퍼 리더십과 셀프 리더십은 한 몸이다. 그러면 슈퍼 리더는 슈퍼 리더십이란 거는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슈퍼 리더십은 구성원들의 셀프 리더십을 자극하고 촉진하여 이들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리더십이다. 자, 아주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슈퍼 리더십. 자, 슈퍼 하면 뭐가 떠오르죠? 슈퍼맨이 떠오르죠. 교수님은 그렇습니다. 자, 슈퍼맨이 떠오르죠. 슈퍼맨은 구성원들에게 어떤 모범과 귀감과 어떤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돼,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라는 이런 목표 의식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슈퍼입니다. 슈퍼맨, 슈퍼 리더. 이렇게 슈퍼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너희 스스로 이렇게 변화하면 잘 될 수 있어 라고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슈퍼 리더십이라는 거죠. 슈퍼 리더가 슈퍼 리더십을 발휘해서 구성원들에게 셀프 리더십을 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것. 이게 바로 슈퍼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운영하는 지혜와 방향 제시의 원천이 리더가 아닌 구성원들에게 있으며, 리더에 의한 복종이나 몰입이 아닌 스스로의 주인의식에 근거하여 몰입하게 하는 것이 슈퍼 리더십이다. 서두에 얘기했죠. 슈퍼 리더가 슈퍼 리더십을 통해서 셀프 리더십을 이끌어내는 것이란 그 말입니다. 바로 그래서 슈퍼 리더는 구성원들의 능력 발휘를 도와주는 역할, 어떤 목표를 잡게끔 구성원들이, 부하들이 나는 우리 소대장처럼 되고 싶어. 우리 소대장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스스로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되지?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슈퍼 리더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 슈퍼 리더십 그리고 셀프 리더십을 어떻게 하면 학습할 수 있냐? 학습할 수 있는 학습 전략. 그 학습 전략 중에서도 셀프 리더십 학습 단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프 리더십의 첫 번째는 스스로 셀프 리더십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셀프 리더가 되는 것이죠. 자기가 먼저 셀프 리더십을 실천해서 셀프 리더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셀프 리더십 모델링. 모델링이라는 게 뭐죠? 누군가를 보고 목표로 잡는 것을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부하가 나는 우리 소대장이 되고 싶어. 그러면 그 소대장이 뭐가 되죠? 롤 모델이라고 하죠. 그런 어떤 그 소대장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런 과정을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셀프 리더십 모델링을 세운다. 주의, 기억, 행동화, 동기부여의 과정을 통해서 부하들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셀프 리더십 모델링을 제시해 준다. 자기 설정, 세 번째가 자기 설정 목표를 격려한다. 자기 설정 목표에 대한 격려는 뭐냐면 구성원들이 개인적인 발전 목표를 세우도록 격려해 주는 과정이 되고, 그리고 네 번째 과정은 긍정적 사고 유형을 강조한다. 부하들에 대한 믿음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부하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네가 정말 잘하리라 알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사고 유형으로 전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보상과 비판을 통한 개발을 해야 된다. 적절한 보상을 주고 또 질책을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면 구성원들이 스스로 보상을 하게 되고 또 자연적인 보상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책을 통해서 구성원들을 개발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보상과 비판을 적절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여섯 번째는 팀워크를 통한 촉진을 해야 된다. 자율 개념의 확산을 조장하고 스스로 팀을 운영해 갈 수 있는 임파워먼트가 확산되도록 노력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셀프 리더십 문화를 촉진시킨다.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통합된 조직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 조직 문화 속에서 셀프 리더십의 요소들을 촉진시키는 환경을 또 조성해주고 격려해주며 또 지원해주면 셀프 리더십 사고의 강화와 같은 종합적으로 통합된 시스템을 통해서 셀프 리더십 문화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부터 3부 능선을 통해서 능선이라고 하죠. 이렇게 산에 있는 어떤 고지의 부분을 능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부 능선부터 시작해서 7부 능선까지 오르면 맨 꼭대기는 10부 능선이라고 하는데 이 7단계까지 오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험한 산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셀프 리더의 자질을 갖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셀프 리더십의 어떤 8주차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5월 2일 날 있을 시험, 또 5월 9일 있을 시험 잘 볼 수 있기를 기원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리더십 8주차 교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여러분들은 꼭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꼭 반드시 멋진 부사관이 되어서 좋은 사람, 또 좋은 부사관, 좋은 소대장이 되어서 여러분들 부하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교수님은 항상 응원하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8주차 과제는 셀프 리더십 중에서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셀프 리더십 중에서 지금까지 수업을 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유롭게 생각을 해서 또 자유롭게 작성을 하십시오. 교수님은 많이 쓰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두 줄이라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쓴다면 그걸로써 굉장히 좋은 과제 제출 레포트가 되겠죠. 여러분들 항상 응원하고 또 건강하기를 빕니다. 자, 이것으로 리더십 8주차 수업 셀프 리더십에 대한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